저희가 항상 뭐 제목 올릴 땐 대폭락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대폭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대폭등했기 때문이죠. 원래 소득대로 장기적 우상향하려면 이렇게 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금리, 유동성에다가 그 상황에서 LTV 풀고 선도 아파트들의 규제를 풀어서 심리를 자극했죠. 지금 재건축 아파트 풀어가지고 집값 잡는다는 거 개소리죠.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제일 많이 완화해준 정부가 어디냐? 따지면 박근혜 정부예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의 공급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졌어야 맞는 상황이죠. 재건축을 안 풀어서 장기적인 공급을 안 만들어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 똑같이 돌려주자면 전 정부에선 재건축을 풀어줘서 이번 정부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주고, 대신에 이번 정부에서 공급을 막아놨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야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분양, 준공, 인허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었나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공공 공급을 많이 추진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민간 분양은 아무리 해봤자 부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쌓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폭등했으니까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장기적 우상향이래요. 장기적 우상향은 뭐예요? 만약에 이 가격이 합리적 가격이다라고 되려면은 한 3대쯤 뒤에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죠. 그때쯤에는 지금이랑 화폐 가치가 많이 다를 테니까. 그때까지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쥐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3월에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2년간 10에서 11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6회 더 올리고 3, 4회 더 올린다 내년에. 그래서 2.8%까지 올린다. 2월까지 9회라고 그랬어요. 9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연준 회의 발표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빅스텝 꼬인다. 인플레와 전쟁에 차질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금리 인상 전망이 불분명해졌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 올해 7번 못 올릴 거다. 5, 6회 정도 올릴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긴축을 그렇게 세게 못한다. 그런데 세게 못해요. 9회에서 10에서 11회로 늘어났는데 왜 언론에서 그런 스탠스를 자꾸 취하느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투자자들이 빠지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그 투자자들이 빠지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봐요? 자, 언론에서 금 광고 많이 해요. 이런 안전자산들에 대한 광고는 거의 하지 않죠. 왜? 안전자산이니까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항상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게 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크지도 않으니까 막상 계속 장사해봤자 뭐 엄청나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식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방에 큰 수익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받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수수료 얼마나 많이 받아요? 왜 요즘에 꼬마 빌딩 이런 거 추천할까요? 그거 한번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받아요. 못해도 한 2%는 받을걸요? 그만 10억짜리 하나 팔면은 2천만 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 중개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언론 자극해서 가격 띄우려고 막 광고를 주죠. 그러면은 그들한테 자산시장 거품이 최대한 안 꺼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오히려 매파를 더 강화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도 일부러 미국에서도 최대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만 따가지고 와서 올린다. 왜? 자산시장 거품 조금이라도 덜 빼려고. 그 연준회의 발표되기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국제유가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능성 높지 않은 빅스텝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조금 천천히 압박하자 이 정도지, 더 올리면 더 올렸지 덜 올릴 상황은 아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를 덜 올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가속으로 인해서 금리를 훨씬 더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했었죠. 결국에 그렇게 되더라. 어느 쪽에서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올리는 것도 부족하다. 올해 1.9%, 내년에 2.8%였죠. 그것도 모자라다 그래요. 연내 3% 올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 보면 어때요? 올해 가장 많은 건 뭐 1.9%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도 많지만 이 정도 수준도 많죠. 내후년에도 계속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절대 쉽게 잡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부정적인 기사들 내죠. 짧고 강한 긴축을 해서 경기 둔화 우려 딜레마, 고물가 잡으려다 경기 침체 부른 연준의 흑역사 하면서 자꾸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연준처럼 하면 망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물가 잡으려다 경기 침체 부른 연준의 흑역사가 아니라 고물가가 생겨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고물가가 생겨난 이유가 뭐고, 왜 그때 금리 인상을 해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 이유는 항상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시장에 거품이 껴서 경기 침체가 이미 오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가니까 자산시장에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다. 그렇다면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 거죠.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유동성이 막 그렇게 풀리지 않았어서 금리 인상 그렇게 할 필요 없었고, 원인은 그쪽에 있는데 왜 자꾸 이쪽에다 결과를 내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급상승했다고 하죠. 자, 민간 부채 상위 국가라고 하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6.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은 4위. 근데 스위스,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봐봐라. GDP 대비 가계부채,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버는 돈에서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왜 부채를 많이 낄 수 있느냐? 복지가 잘 됐으니까 뭐 늙어서 굶어 죽진 않거든.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왜? 복지가 안 되니까 노후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좀 붕괴돼도 타격이 덜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붕괴되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것부터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리고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220.4.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상승한 국가는 홍콩이 유일하다.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거품 더 꼈다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즉 소득은 낮고 부채는 높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격이 크다는 거죠. 왜? 소득이 적으니까 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적을 테고, 부채가 높으니까 갚아야 될 돈 가뜩이나 많은데 계속 이자가 올라가요. 원리금 계산하는 법 아세요? 달리가 아니죠.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출일수록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가계대출 늘려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완화해주는 거 전세대출을 완화해주고 있죠. 손해가 덜 날 것 같은 거. 굉장히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위기가 크니까. 근데 전세는 뭐예요? 뭐 집 담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은 웬만하면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출을 내주는 거죠. 집에 대한 대출을 내줄 땐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날려버리면 돼요. 근데 전세 대출은 깡통 전세가 나서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전세 대출은 갚아야 돼요. 은행들은 받을 수 있는 돈만 늘려주고 있다. 집값 계속 올라간다는데 왜 전세만 풀어줄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 대출 해줘야죠. 주담대 어때요?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핵심은 금리예요. 전세 대출 아무리 풀려고 하면 뭐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왜 이동하고 있대요? 그 전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뭘로? 저금리로. 그래서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싸니까 저금리 이용해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간 거죠.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이유 뭐예요? 이자가 더 비싸니까. 한도 풀어주면 뭐예요? 이자가 더 비싼데. 그럼 차라리 월세를 가지. 전세 수요가 빠지면 제일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갭투기꾼들. 왜? 전세 수요가 빠지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다. 그럼 갭투기꾼들 되게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 늘려준다, 전세가 더 오를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 떨어지는 거 1도 아니다, 올해 7월 이후엔 더 오를 거다, 자꾸 여론몰이 하는 거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어요? 4년 뒤까지 미리 받는다고 미리 올린다는 이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라고는 안 하고 남의 말 맹신하는 사람들이고, 조금만 머리 굴려봐도 말이 안 되죠. 수요자가 따라줘야 되는 건데, 저금리 이용해서 5월부터 오르고 있는 거를 임대차법으로 여론몰이 했을 뿐이다. 다방면으로 금리 다 오르고 있죠. 영끌족들 특별히 더 위험해졌죠. 카드론까지 끌어썼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극소수일 거고, 주담대에다가 신용대출용도 끌어썼겠죠. 그런데 영끌족들의 문제는 뭐냐? 생활비 제외하고 다 원리금으로 나가게 한 사람들을 영끌족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생활비가 똑바른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면 괜찮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질 수가 있죠. 저게 뭐 유튜버 중에서 집사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 막 보험부터 해지하고 집사라는 인간들 있어요? 보험은 돈 벌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위험성을 대비해두기 위해서 두는 거지. 근데 보험 다 해지하고 막 원리금 여기다 다 퍼부었는데 갑자기 뭐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경조사가 크게 생기거나 생활비 이상의 지출이 나가게 된다. 급한 데서 끌어쓰는 게 대부분 이런 데죠. 굉장히 위험하다. 집값 안정 효과 없고 초법적 부동산 규제다. 집값 안정의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들을 괴롭혀온 각종 규제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주사년 원장이죠? 직접 나서셨어요. 정권 바뀌니까 대놓고 비난해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본인이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잘못됐다고 밀어붙여야죠. 근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LTV가 50% 내외니까 집값은 안 떨어진다. 그렇다면 집값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 정책이라 하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그대로 써주고 있다. 그때 그게 돼요? 리먼 사태랑 국제금융위기에서도 LTV는 50% 내외이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미국은 그러면 50%를 넘었느냐? 그 자료가 있어야죠. 미국은 다 터졌어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무슨 사태라고 그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랬죠. 서브프라임들한테서 터진 거죠. 서브프라임들은 평균이 50%예요? 평균이 50%면은 다 일률적으로 50%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서브프라임들은 막 80% 받은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20% 받은 거고 그래서 터지면 여기서 터진 거죠. 평균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평균을. 그리고 주담대 받은 사람들 중에서 44%가 신용대출 등 다중채무자인데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하고 LTV 막아서 안 떨어진다. LTV라도 막아서 그나마 덜 올라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영끌 유도해가지고 위기를 키운 인간들이 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규제는 비난하고 싶고 집값은 오른다고 하고 싶고 절대 집값 폭락은 없다고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저 따위로 나오는 거죠. 결론 뭐예요? LTV 50% 수준이래요? 평균 50%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다 50%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집값이 2배 올랐대요? 그러면 그때 70%로 샀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35%예요. 초이노믹스 시행했을 때 샀다고 치더라도. 태반이 이렇게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2008년 38%인데도 폭락했죠? 근데 지금 50% 내외라는 건 대폭락이란 얘기죠? 어딜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국은 문제가 없었어요? 버블세븐 40~50%씩 떨어졌어요.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야기해서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 위기 다가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폭락 안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